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지난주 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91%, S&P 500은 1.69%, 나스닥 시장은 1.5%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2.9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도 뭐 5%대의 좀 상승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주된 상승의 좀 요인을 찾아보게 된다라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지표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안 좋다. 그렇지만,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좋게 나왔다. 요 부분들이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 대형 IB 쪽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좀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그래도 유동성이에요.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강하죠, 나스닥 시장이.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자리대 추세대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승 추세대로 유지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세 상단까지 보게 된다라면 뭐 전고점 2019년도의 최고점 자리대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인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1선은 이제 회복을 해줬지만 여전히 저가 자리대죠.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만만하게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나마 S&P 500 지수는 정고점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위안거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기술주 중심에 있어서의 나스닥 시장이 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T 쪽 섹터, 4차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한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기술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한국 시장 쪽에서도 IT 쪽과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상승 출발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거래소 시장을 먼저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추세대를 좀 그려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권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61선 자리대를 안착을 했지만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좁은 박스 권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간 그런 모습들이에요. 넘어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된다라면 나스닥 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고,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 시장보다는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상승 시도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종목장은 여전히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종목장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벤처, 혁신적인 벤처의 흐름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주축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미래차, 뭐 이런 쪽에 3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의 흐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뭐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굳이 뭐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면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 자리대까지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있어서의 이 하방 경직,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즉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쪽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뭐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기관 쪽이 3거래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추세는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자금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신용잔고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제 9조 2,900억대의 신용잔고가 되어 있죠. 이 하루 사이에 1,400억 가까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지 혹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의 시장, 옵션 만기일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옵션 만기일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박스권역에서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 즉 눌렸을 때 밀어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61선, 즉 61선이 수급선이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6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뭐 일자리 관련주 그쪽이나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유 있게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머리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역을 좀 돌파 시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난주에 뭐 유비케어라든가 이런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군들은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런 종목군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오랜 시간 동안에 좀 상승을 해줬는데,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쉬어가다가 다시 이 박스 권역을 넘어서 전고점 다리 때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